네,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귀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수원 지구인이라고 하죠? 장인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지구인 장인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말고요. 자기소개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사는 지구인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수원 지속가능 협회에서 지금 DJ를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네, 네, 시민 기자단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제가 생각하는 환경 지킴이하고는 점점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환경이니 네. 이렇게 또 자리를 벗어나시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초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한번 환경과 관련된 꼭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되새겨야 될 그런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컨셉입니다. 네. 네, 그런 개념인 ES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그 ESG를 먼저 조금 파악해보고 갈까요? 네. 네. 선생님, ESG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ESG 영어입니다. 네, E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E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뭘까요? 네, 환경입니다. 네. environment. 네, 이거 맞습니다. 발음이 정말 어렵죠. 좀 시키지 마세요. 네. 네, ESG는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 지구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셜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의 줄임말인 ESG가 하나의 이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양 또는 이 회사들, 특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네. 원래 ESG라는 용어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구 온난화 등 환경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에서 Who Cares Wins에서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 ESG라는 개념이 정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SG를 특히 이 기업들에게 이제 조금 더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조금은 이제 기업이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착한 기관에 투자하자,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수원시 지속가능 협회에서 이제 뭐 교육을 받고 그런 게 2018년, 19년도 이때가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찬반론이 있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는 명확한 이제 학설인데 이거를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이거는 하나의 음모론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ESG 즉 지구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ESG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이 그리고 세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후변화가 공중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관심이 폭발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했는데요. 네.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 새로운 거 돈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높고 성장되는 기업들이 주목받았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많이 깨어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단지 물론 아직도 유명한 이런 브랜드를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업에서 기왕이면은 착한 기업 네. 지구 온난화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뭐 협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시민들도 더 그런 곳에 이제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기관들도 ESG에 좀 더 부합한 그런 회사들 그런 데다가 ESG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평가해서 더 투자하는 데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 네네.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ESG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실전 사례 이런 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E부터 시작할까요? 환경? 네네. 네. 환경 ESG 2부터 먼저 인바이러먼트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실천을 잘해요. 배우고 집에 오면은 분리수거도 더 철저히 하고 그래서 환경 항목에는 뭐 탄소 배출을 저감하거나 뭐 수질이나 대기오염 재활용 등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물론 기업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이미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뭐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뭐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같은 데 커피숍에 가도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은 더 혜택을 주잖아요. 네. 별을 더 적립해 준다거나 맞아요. 네네. 꼭 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에서 그런 걸 행하기 전부터 개인 텀블러를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냉장고 파먹기 이런 거를 하지만 이런 거는 뭐 개인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우리가 배달 음식만 줄여도 일주일 동안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앱 사이트 앱이 있죠. 네. 당근이죠, 당근. 그쵸. 당근마켓이라고 저도 2019년에 처음 접했는데 저희가 그런 당근마켓 등을 활용해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도 교환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탄생을 시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하게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5천만이 이거를 실천한다고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다 보면 오히려 기업들이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네. 저희가 촉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정말 알뜰한 환경 영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환경 영웅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천이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기업과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플라스틱 이런 걸 쓰기 싫어도 저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이 플라스틱, 비닐 그리고 저희 쿠팡 너무 쉽게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편하게. 저희가 매일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을 가면 좋겠지만 솔직히 집 근처에 시장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에 담긴 야채, 비닐에 담긴 뭐 과일 이런 걸 구매하게 되는데 애초에 기업에서 이런 물건들을 나오게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단계에 분리수거가 쉽도록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비록 플라스틱과 비닐이 사용되지만 그 아이들이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개그맨 장동민 아시죠? 네, 장동민 씨요. 그 개그맨 장동민이 이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페트병인데 한 번에 페트병을 뜯은가 동시에 거기 있는 비닐, 라벨 같은 게 바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들과 뭐 활동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네. 기업들이 그런 거를 채택하다 보면은 더 분리수거도 쉬워지고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과연 집에서 실천하고 계실까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혹시 신청곡 있을까요? 아, 저희가 환경 지킴이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디가드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지구를 지키는 우리 시민이 지구의 보디가드가 되자 해서 좋은데요. 네. 영화 보디가드에 나왔던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신청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니 휴스턴의 I'll Always Love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는데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람이 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갱년기? 음악이 발라드다 보니까. 아, 네. 그렇군요. 지구를 지키자. 네, 보디가드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S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회. 자, 네. 설명. 네. 소셜, 사회의 의미가 우리가 단지 이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기업에서는 사람과 사회 공동체에게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폭넓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사회에서 기업 측면으로 보면은 뭐 노동자의 권리, 뭐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은 뭐 안전한 뭐 작업 환경이나 불법 야근 금지 이런 거는 점점 우리나라도 잘 지켜나가고 있죠. 그렇죠. 노동법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휴수당이라던가 뭐 주 52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회생활을 직장 생활, 네네.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음.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뭐 11시 퇴근 이런 건 다반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기업에서 인권 보호, 뭐 네. 차별 금지, 취약계층 뭐 취업을 배려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개인 정보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이 사회의 그 하위 개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최근에 SK에서 올해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난리가 난리 났죠. 났었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가 당장 뭐 어떤 법적인 이런 범죄 대상이 당장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또 보시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지켜야 될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다양성을 포용한다던가 이런 걸로 예로는 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고령자라고 인해서 기업 내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보건 이슈 이런 것 또한 S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환법이요. 네, 전환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전자기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품들을 기업에서 만들 때 그 안전 기준을 잘 적용했는지 우리나라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전환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 아무렇게나 막 수입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뭐 유해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하는 그런 안전 이슈가 있어서 점차 그러한 것들이 규제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안전 이슈, 사고 예방, 안전 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법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공장 뭐 이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당사자한테 그냥 뭐
보상해주고 책임을,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몇 번 이상 발생되면은 이제 그 기업의 대표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중대재해법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네. 우리는 개인 시민으로서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보면은 뭐 아이들에게 이제 평등의 개념을 인식시켜 주는 거, 뭐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리고 뭐 이웃과 배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뭐 동네 가게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그 커뮤니티잖아요. 네네. 일종의 저희가 너무 대기업이나 이런 것만 이용하지 않고 동네에 마을 기업을 활용하고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서 뭐 우리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녹색 녹색 어머니에. 어머니에 네. 해보셨나요? 아, 저는 계속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애들. 네, 그래 그런 것이 또한 하나의 사회적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네.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도 최근에 그 사회의 다양성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사회 다양성, 뭐 다문화인들, 네. 다문화 학생들에게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이슈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이 되죠. 아, 네.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도 이렇게 네. ESG에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아, 맞다. 초등학교 아이들 그 숲 체험은 생물 다양성이 포함되나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럼 아이들이 그 하나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그것도 ESG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소소하게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의 차별과 평등 이런 거를 개념을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다문화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ESG에서 조금 벗어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점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단지 여행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한 살기에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에 의해서 외국에서 정말 공부도 하러 많이 오고 그리고 일도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이슈가 더 주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재패니즈냐 차이니즈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는데 지금 뭐 캐대현 아시죠? 음, 한국의 문화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이들한테 어느 레벨의 이제 복지나 우리나라의 그런 안전 이런 것들을 어느 레벨까지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맞아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무 어떤 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너무 잘 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얼른 치료만 받고 간다. 근데 그거는 그건 포함되지 않나요? 많이 달라지고 그래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이슈로 이제 또 주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그렇게 네, 된다고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 네네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차별되게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 누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그렇죠.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멋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S는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우리 S 실천에서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작년에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농성하고, 네. 뭐,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활동이 너무 불편한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 관련된 이슈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도로에 이제 유모차 끌고
애 어릴 때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도로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쵸.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요. 도심인데도.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런 데 지나가면은 굉장히 불편하겠다, 위험하겠다 네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이제 시각 장애인 분께서 해외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분이 충분히 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시는 거군요. 그쵸,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시민 파워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제 주관을 뭐 어디 가서 펼치고 그러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라는 이슈가 저는 함께 다 같이 잘 살면 좋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갈라치기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자와 여자 그 갈라치기 하는 그런 온라인상에 나누는 그쵸 그런 세력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층과 어르신 네. 이렇게 좀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의식을 하고 좀 포용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G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근데 G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S와 맞는 좀 그런 가사가 있는 음악 한 곡 듣고 가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한번 듣고 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지배구조. 네. 네. G는 영어로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지배구조라고 하면은 너무 그 기업에만 약간 치우친 치우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G가 단순히 지배를 하는 뭐 대표이사 이런 느낌의 이야기보다는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의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정부패 금지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임직원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또 직원의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표이사의 사위를 갑자기 채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오래 가고 사랑도 받겠죠. 그렇죠. 네. 투자에서도 ESG 기준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은 미래 수익성이 높다. 이런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그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지켜가는 기업이라면은 저희가 오래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례로 그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 대표이사나 그 일가족의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게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좀 등 돌리고 불매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새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이런 ESG를 지켜가면서 회사를 많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ESG가 별 크게 와닿지 않다라는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고 모든 기업, 일반 개인이 돌아갈 때 꼭 ES는 꼭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죠. 네. 네. 한마디로 착하게 벌면 좋은 뜻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돈을 오래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교육의 철학과 같네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렇죠.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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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3가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떤 걸 실천하실 수 있을 것 저 같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네. 저희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회용 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인영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환경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컵을 타올 수가 없어서 제가 얼른 컵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기. 이거 괜찮죠? 네, 좋지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내 몸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종이컵도 안에 그 몸에 해로운 물질이 코팅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쓰지 않는 물건, 예전에는 아나바다라고 했죠. 물건을 그쵸. 서로 교환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원맘 카페에서 나눔이나 드림 그리고 뭐 벼룩시장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커서 그런 활동을 좀 잘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애가 한창 클 때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도 한철이거든요. 그렇죠. 반년 갖고 놀면은 질리고 해서 저도 중고로 많이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드림도 하고 해서 물건이 생명을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네. 책 같은 것도 다 읽으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저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친구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천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아나바나는 있었지만 그렇게 실천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럭이라든가 로봇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때 못 버리다 보니까 자꾸 더 딜레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애들이 성장한 단계마다 이렇게 맘카페에 올려서 좀 물려주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기부를 받고 이런 것도 참 좋은 행동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한 이 2가지는 조금 이제 환경, 네. 이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S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네 가게 이용하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기업인은 아니지만 이제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의 기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면서도 기업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사회 요즘 같은 경우 배달 음식을 많이 먹긴 하는데 그거를 줄이는 것 자체는 이에 해당이 되고 또 배달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배달 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안전이나 뭐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거 그거는 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이 나와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쿠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은 바로 소상공인이네요. 그렇죠. 거기 가서 저희들이 많이 사주고 많이 그렇죠. 먹고 활용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S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거는 S 사회가 이 사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함께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수원에서 소비 쿠폰을 받아서 서울 가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을 활동, 마을 라디오 이런 것도 다 사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수원에 왔을 때 수원에 처음에 정이 안 갔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 수원맘 카페 활동하면서 내가 수원맘으로서의 커뮤니티에 속한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라디오 활동을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렇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수원을 더 알게 되고 또 내가 수원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수원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세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을 활동 일을 라디오를 하지 않았을 때는 딱 우리 동네 그냥 왔다 갔다 여기서 끝났는데 마을 활동 일을 하면서 정말 수원시를 알게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도시. 그리고 하천이 발달되어 있어서 4대 하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이제 S 얘기가 나와서 우리 수원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 수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입됐죠. 젊은 인력도 많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대기업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면 전통적인 전 세계적인 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 하성이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교통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그 인천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원래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네네. 인천에 살 땐 인천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수원에 살아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어디를 서쪽으로 가는데도 오래 안 걸리고 뭐 강릉이나 이런 동쪽으로 영동 타면 가는데도 되고. 그쵸 오래 안 걸리고 또 네. 서울도 가깝고 해서 그렇죠. 정말 사통팔달의 도시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동네 이 마을을 사랑하는 게 하나의 그 ESG의 S를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S를 사랑하시는군요. 수원의 S.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우, 시간이 금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할 시간이, 그죠? 네.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과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각 댁에 네. ESG 실천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분리수거 잘하기 뭐 이게 가장 기본이고 네. 시장 볼 때 저는 노란색 장바구니를 꼭 들고 갑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걸 안 들고 가면 비닐봉지에다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손에 들고 올 수 없잖아요. 맞아요. 물건은 많은데. 네. 그러면서 그걸 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갈 때는 꼭 그래서 노란 가방을 들고 갑니다. 혹시 그 노란 가방이라 하면 이마트의 노란 가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환경 활동가들에게 배포해주는 그 노란 가방이 아. 있습니다. 네, 그 어깨에 메고 갑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이마트가 처음에 장바구니를 실천했잖아요. 네네. 그 500원인가 600원 주고 사고 네네. 다시 안 쓰면 반납하면 환급해주는 그런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일종의 기업에서 일을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가서 한국인 찾는 법 보면 가방을? 그 가방을 그렇죠. 집에 다 없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 그렇죠. 노란 가방 지금은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긴 했는데 네. 그런 거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 시민도 실천하지만 일단은 기업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텀블러에 물 자꾸 네. 이제 컵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도 제가 오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ES 실천하는 회의였어요. 네. 근데 플라스틱 물과 플라스틱 음료수와 비닐에 쌓인 과자가 나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가인데 과연 이 물을 플라스틱에 든 물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면 정수기에서 컵을 가져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정수기가 없어.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텀블러에 물을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부터 지켜야 한다. 직접 텀블러에 물을 사용하는 거 이 말씀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텀블러가 들고 다니다 보면은 뚜껑이 있어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생 문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텀블러 집에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ESG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잖아요. 제가 요즘 가끔 주말마다 여기 강원도나 뭐 이런 데로 가족들이랑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캠핑을 다니기 시작한 이유는 아이랑 같이 자연을 느껴보고 싶어서 간 건데 캠핑을 하고 나올 때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자연 친화를 위해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일회용품도 많이 쓰게 되고 나가서 음식도 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분리수거장이 아주 꽉 차 있어요. 분리는 잘 되었던가요? 분리는 잘 되고 아. 있어요. 다행히. 어. 대부분 거기가 이제 분리는 잘 돼 있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분리를 하고 그 이후 단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네. 캠핑하고 하면서 좀 쓰레기를 좀 줄여야겠다. 우리가 자연을 느끼러 가는 거지 자연을 오염시키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항상 환경 지킴이의 생각이 가득 차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수원시 지석협에 있는 에코리더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냥 분리수거 잘하는 것과 근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엄마 물병, 플라스틱병, 비닐 다 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실천을 하잖아요. 그냥 플라스틱이니까 던져놓는데 실은 비닐은 떼고 해야 된다는 걸 생각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다음부터 그것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리더 기자단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고 또 나의 행동에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음. 이에 대해서는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S가 걱정이에요. S가 네. 어떤 면에서 걱정이 크실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오면서도 요 수원역 앞에 네. 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외국 상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 동네를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도 모르지만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열린 마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분명히 이바지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가면 식당에 가면은 대부분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거기는 인구 소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가서 왜 일을 못하지? 이런 지역적인 맞아요. 그런 문제. 그런가 동시에 또 요즘 뉴스에서 좀 그 캄보디아나 이런 외국인 범죄 네네. 보이스피싱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 마음이 좀 다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이나 뭐 독일 가서 열심히 그렇죠. 일해서 국위 선양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보다가도 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일할 때 네네. 그분들도 다 가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이 정책 입안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네. 입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네. 한국에서 여기 화성에서 내가 어. 수원 산다고 하니까 화성에서 알루미늄 샤시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다낭에다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대네요. 10년 와. 있었대요. 10년.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40살이 안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내가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가이드도 하다 보니까 그러신지. 근데 그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방금 장인영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분이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때 좋은 한국 분들을 만났다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겠고 그래서 아마 가이드를 하지 않을까 가이드를 하지 싶어요. 않을까. 네, 저희들을 엄청 좋아했고 지역을 다 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지역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 알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를 더 홍보해주고 좋은 나라라고 인지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아쉽네요.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ESG 지나가다가 뭐 기업 앞에 이런 플랜카드 붙여 있고 이런 건 봤지만 저희가 이걸 살면서 많이 실천을 하고 있나는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 같은 네.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신청해 주시면서 인사드릴까요?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 추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ESG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미 시작된 실천입니다.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모든 ESG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윤양옥. 장인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